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축복처럼 삶에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폐허만 남기고 떠나죠. 만약 제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괴롭혔던 그 폭군 같은 상사, 당신을 버린 옛 친구, 혹은 당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낯선 사람, 그들은 모두 당신 내면에 풀리지 않은 매듭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려 했던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통해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오늘은 당신이 우연으로 착각하는 그 불가사의한 끌림 뒤에 숨겨진 어두운 방, 칼융의 공명, 심리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장 멀리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부딪히는 파도일 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렇다면 왜 깨어남은 그토록 고통스러울까요? 깨어남이란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던졌던 모든 상처가 사실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아무나 무작위로 당신의 삶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얼굴은 사실 당신이 아직 감히 인정하지 못한 당신 내면의 일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누군가의 혐오스러운 면모는 사실 당신 내면의 어두운 방에 가둬둔 그림자, 열쇠를 잃어버린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지나친 자신감은 당신 내면에 억눌린 불안감일 수도 있고, 그들의 이기심은 당신이 자신에게 할애하기를 두려워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봅니다. 이것은 공명의 법칙이며 우주는 결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마치 연극 무대를 차려놓듯 그 상처를 입힐 적절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배신당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과 신뢰에 대한 당신 내면의 갈등이 외부 세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라디오 송신기처럼 우리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사건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항상 범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에는 범인이 없고 단지 거울만 있을 뿐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의 잡티에 화를 내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인생에 나타나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품는 것 또한 헛된 일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이며 당신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필요한 조각들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이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러한 거울을 들여다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당신은 사실 당신 내면의 법정에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며, 누군가를 존경할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의 잠재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명심리학은 우연의 일치를 벗겨내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남깁니다. 당신 삶의 모든 사람은 메시지이며 모든 갈등은 대립이고 모든 사랑은 완성을 향한 시도입니다. 이 거울을 외면한다면 운명은 같은 교훈을 더욱 가혹하게 다시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모든 감정은 다른 사람의 성격 속에 다시 나타나 거인처럼 자라나 당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무거운 가면과 페르소나를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탓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이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에 디딤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깨달음은 당신을 수동적인 반응자에서 의식적인 관찰자로 변화시킵니다. 마음속 시끄러운 법정은 침묵하고 조용한 수용으로 대체됩니다. 바로 그때 공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매듭을 풀면 외부의 적들은 친구가 되거나 조용히 당신의 삶에서 물러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료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바깥 세상은 단지 거울일 뿐이며 그 거울에 미소 짓는 법을 배우면 세상도 당신에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두운 복도로 내려가 직접 손으로 그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특히 이 거울 청소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장애물은 수년 동안 갑옷처럼 입고 있던 거짓 자아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이상적인 가면으로 사람들은 당신을 칭찬하지만 서서히 우리를 독살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가면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 아래에서 질식합니다. 바로 여기서 공명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가면을 꽉 붙잡고 있을수록 그 가면을 뒤흔들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할 충격적인 사건과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의 과정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만남은 가면 아래 먼지 쌓인 거울을 강타하는 망치질과 같습니다.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친구가 될 때 타인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모든 것이 당신 자신의 일부임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주도권이 시작됩니다. 갑옷이 아닌 명료함, 도피가 아닌 통합,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내면의 공명은 언제나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악몽, 가장 깊은 두려움을 살과 피를 가진 괴물로 변모시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합니다.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그 어두운 저장소가 바로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똑같은 비극적인 상황에 휘말리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착취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영혼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걸까요?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어두운 조화입니다. 공명의 어두운 면은 우리가 억누르는 모든 감정이 다른 사람의 성격 속에서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조화롭고 이타적인 가면을 쓸수록 삶은 더욱 폭력적으로 자기애가 강하고 조종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 가면을 산산조각 냅니다. 우주는 불균형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면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설정한 경계를 무시하면 그 경계를 침범하는 가해자를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 내게 그 그림자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명의 끊임없는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환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단지 내면의 어둠이 외부로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어둠의 공명은 당신의 약점을 감지하는 레이더와 같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면 끊임없이 당신을 밀어내는 사람들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면 매일 당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상기시키는 권위자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공허함에 앉는 파리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거울 속 더러운 모습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걸까? 라고 자문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자존심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며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앗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각성의 첫 숨결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당신의 영혼의 아픔을 불러일으킨다면, 이 어두운 순환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있다면,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느껴진다면,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영혼들과 만나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마주하지 못한 당신 내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공명 단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질문은 왜 지금일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애가 강한 상사, 불성실한 연인, 이기적인 친구, 그들은 모두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보내진 메신저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이미 상처 입은 곳을 보여줄 뿐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겉으로만 감싼 붕대는 소용없습니다. 당신 내면의 어둠과 맞서지 않는 한 타인의 어둠은 계속해서 당신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조종은 조종당할 준비가 된 공허함을 만났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착취는 착취당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희생이라는 가면을 찾을 때만 번성합니다. 이 어두운 공명을 깨뜨리는 길은 거짓된 선함을 버리고 내면의 야성적이고 진정한 자아와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선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아는 온전한 사람은 외부의 어둠에 흔들리지 않는 면역력을 얻습니다. 당신은 공명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착취적인 존재들이 당신의 영역에 침입하려 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내면에서 자신에게 반응할 피해자 주파수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마치 공기가 없는 불처럼 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굴의 의지입니다.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의 자석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여정은 어렵고 외롭지만 끝에 얻는 명료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공명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은 마치 손에 촛불 하나만 들고 내면의 야생숲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페르소나라는 감옥에 갇혀 거짓된 빛 아래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실은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거부하는 야성적인 힘의 왜곡된 형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을 악이나 이기적이라고 규정한다면 삶은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당신에게 데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균형 작용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은 사실 네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너는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인과관계라는 좁은 틀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지도를 가지고 훨씬 넓은 바다를 항해합니다. 칼 융은 일상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기묘한 교차점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동시성은 외부 세계의 사건과 내면 세계의 상황이 물리적 연결 없이도 엄청난 의미적 조화를 이루며 융합되는 현상입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른 순간 오랜 친구의 말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찾던 질문이 책의 한 페이지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가 당신과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일까요? 융에 따르면 동시성은 집단 무의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반영이며 물질과 정신, 시간과 공간이 초월한 지점에서 나누는 악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순간들을 놀라워하며 지나치지만 동시성은 영혼이 외부 세계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공명심리학에 따르면 내면의 주파수가 충분히 강해지면 외부 세계의 물질은 그 주파수에 따라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법이 아니라 심리적 현실입니다. 어떤 주제에 집중하거나 감정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의 지각 필터는 외부 세계에서 그 감정과 일치하는 모든 상징들을 끌어당겨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성은 단순히 선택적인 지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필요한 형태로 사건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로는 재앙처럼 보이는 만남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동시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놓친 비행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를 우주의 객관적 의미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이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내면 세계의 에너지가 구체화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당신의 과거뿐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까지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성의 순간은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이 깨지고 당신은 무한한 현재 속에 서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대화는 말이 아니라 사건, 상징, 그리고 기묘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공명이 명확해질수록 동시성은 더욱 빈번하고 의미 있게 나타납니다. 누구도 감히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놀라운 만남들은 사실 당신의 영적 성숙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맹목적인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이 분석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영혼이 주는 이러한 선물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실은 삶은 무작위로 흩어진 원자들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로 엮인 테피스트리처럼 당신은 그 테피스트리의 매듭이자 직조공입니다. 동시성을 알아차리려면 고요해야 합니다. 우주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삭임을 들으려면 내면의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 사건,
도전, 이 모든 것은 내면으로 향하라는 부름이자 기회입니다. 공명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 안의 주파수를 조절하십시오. 당신이 변하면 바깥 거울에 비친 모습도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축복이 아니라 의식의 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고 묻게 되고,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어떤 사건도 무의미하지 않고 어떤 만남도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전체의 일부이며 당신은 그 전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동시성이라는 신비로운 문을 통과할 때 삶은 더 이상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 발견해야 할 웅장한 예술 작품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동시성의 순간들은 영혼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알아차릴 때 너와 우주 사이에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네가 만난 운명의 상대가 사실은 내 내면의 준비성이 만들어낸 결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 소음이 잦아들면 네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벽한 안무의 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삶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 의미 있는 흐름을 믿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기계처럼 외부 영향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리치면 화를 내고, 칭찬받으면 자만심에 차오르며, 무시당하면 내면의 절망감을 느낍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속박입니다. 반응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휘둘리게 됩니다. 공명심리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각성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힘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입니다. 흔들림 없는 강인함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행동 사이에 신성한 공간을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응은 자동적이지만 선택은 의식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어려운 만남을 갈등의 장으로 여기지만 그러한 순간들은 바로 당신의 공명 능력을 시험하는 실험실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즉시 반격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주파수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둠에 공명했고 이제 그 어둠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치지도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이것이 재계 비밀이자 모든 고대 지혜의 비밀입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모든 조종 수단은 무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수단은 당신의 반응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자극받을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기를 바라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상처가 긁히면 어른의 가면이 벗겨지고 원초적인 방어 기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른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가해진 불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가 내면의 평화를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전사는 언제 칼을 뽑아야 할지가 아니라 언제 칼집에 넣어두어야 할지를 압니다. 때로는 자신의 공명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침묵 속에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아직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보여준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 마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공명심리학은 그 열쇠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반응하는 기계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선택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나설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며 희생자 역할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건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나는 이 경험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선택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공명 색깔이 바뀝니다. 낮은 주파수의 갈등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명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수준에서 사건들과 엮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의 폭풍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옷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당신이 더욱 명료하고 더욱 온전하고 더욱 진정한 당신일수록 외부의 간섭은 더욱 무력해집니다. 반응하는 것은 자아의 역할이고 선택하는 것은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자아는 항상 옳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당신은 평화를 선택합니다. 옳다는 데서 오는 일시적이고 해로운 쾌락을 버릴 때 당신의 공명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설계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이 던지는 것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삶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됩니다. 이 중심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자각하고 모든 사건을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서 얻는 평온함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반영이 아니라 외부 세계가 당신 내면의 평온함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흔들림 없는 이 여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턱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얕은 생각에 말의 힘을 낭비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우주는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매 순간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저주파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음악을 방해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에 안착할 때 세상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부의 영향도 더 이상 당신의 중심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의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명을 바꾸려면 기존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도록 허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은 우리 내면의 어둠과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삶 속의 인간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고 끊임없이 같은 문제에 갇히고 있다면 이제 내면에서부터 주파수를 바꿀 때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관찰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익숙한 분노나 두려움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지켜보세요. 그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공명을 바꾸는 방법은 그 구름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의 신성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타인 주변에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정원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마다 당신은 타인의 침범으로부터 자신의 주파수를 해방시키고 공명을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연된 반응의 기술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여유 공간을 만들면 그들의 통제에서 당신의 주파수를 벗어나게 됩니다. 침묵이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파수를 바꾼다는 것은 외부의 찬사가 아니라 내면의 흔들림 없는 진실성에서 자존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명을 변화시키려면 가면을 하나씩 벗어 바닥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페르소나, 즉 거짓된 자아는 외부 세계와는 조화를 이룰지 모르지만 당신 영혼의 진정한 주파수를 억누릅니다. 진정한 약점, 진정한 열정, 진정한 고통과 화해할 때 당신이 외부로 발산하는 에너지는 거짓된 빛에서 흔들림 없는 태양으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면 당신의 삶에서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공명 선택 과정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의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 전파에 남은 간섭처럼 사라져갑니다. 그 자리에 당신과 같은 깊이와 자각을 가진 새로운 영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 진화의 결실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저항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잃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은 당신의 공명을 그 사람의 낮은 수준에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주파수에 확고히 서 있을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맞춰 올라가거나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고함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명료해질수록 삶은 더욱 투명해집니다. 공명을 바꾸는 것은 또한 자신의 그림자와 악수하는 것입니다. 억눌러왔던 그 거친 힘, 창조적인 분노를 의식적으로 삶에 통합할 때 당신의 어둠이 이제 당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주파수를 바꾸면 시간에 대한 인식도 바뀝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현재 순간에 엄청난 힘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뿌리내림은 당신에게 놀라운 카리스마와 강력한 매력을 부여하여 사람들이 당신이 왜 그토록 차분하고 인상적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맞춰 춤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독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필요한 고요함이기 때문입니다. 공명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숨을 쉴 때마다 새롭게 내리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매일 거울을 깨끗이 닦고 흔들림 없는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명의 심리학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당신의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적이 아닌 동맹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명이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진실을 세포 하나하나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사랑, 존경, 평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공명의 법칙은 내면에 없는 것은 밖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혼란을 먼저 잠재우지 않고 바깥의 폭풍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먼저 미소 짓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방어 전략이 아니라 창조자의 주권 선언입니다. 자신의 주파수에 책임을 질 때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자극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메아리가 아니라 그 세계를 뒤흔드는 바로 그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삶은 전쟁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웅장한 무대로 변모합니다. 이 글귀와 목소리가 지금 당신의 진실에 닿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필연적인 공명의 부름입니다. 당신은 각성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 문턱은 지금까지 당신이 자아라고 불러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타인이 당신에게 입혀준 옷, 사회가 당신에게 속삭인 두려움, 그리고 자기애적 착취자들이 당신에게 씌운 무게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개성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재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파괴되고 누군가의 인정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지치고 조각나고 연약한 자아와 작별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근본적인 주파수를 재조정하는 주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 당신을 조종하고 영혼을 착취했던 그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사형 집행인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 내면의 강점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보낸 가장 혹독하지만 효과적인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완수했고 더 이상 당신 삶이라는 무대의 중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내면에 세울 때 외부 세계의 모든 인물들은 이 새로운 질서에 따라 스스로를 재정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자기 선언은 새롭고 거짓된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갑옷 아래 짓눌리고 상처 입었지만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당신 안에 순수한 부분을 마침내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대신 이 경험은 내게 어떤 사라진 힘을 일깨워 주었을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지혜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안전하지만 해로운 희생자 역할의 안락함을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건축가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타인의 판단,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완전히 의미를 잃는 그 거대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 당신의 진정한 생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목소리, 꿈, 두려움을 되풀이하며 메아리처럼 삶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 그 목소리를 세상의 중심에 놓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공명심리학은 사람이 자신의 중심에 뿌리 내릴 때 어떤 외부의 폭풍도 그들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료함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침묵이 당신의 새로운 힘이며 의식적인 선택만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낯선 옛 모습,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던 어린아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누구에게도 마음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흔들림 없는 어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층 더 깊이 내려가 당신 내면의 연금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할 때 당신의 삶뿐 아니라 당신과 접촉하는 모든 영혼의 주파수 또한 함께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주권을 선언할 때 우주는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기적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지만 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당신 혼자입니다. 숨쉬는 매 순간이 선택이며 모든 선택은 당신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벽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맞춰 춤추지 않고 내면의 고요하고 안정적인 음악에 맞춰 춤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이며 이 주권을 다시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각성을 당신의 영혼에 새기고 이 영상의 댓글란에 나는 내 공명의 중심에 있다 라고 남겨 세상에 당신의 선언을 전하세요. 같은 주파수에서 이 길을 걷는 다른 흔들림 없는 영혼들과 만나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이 조용한 혁명에 동참하고 함께 우리의 공명을 키워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이 철학적 여정의 더 깊은 곳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